윤태호 작가 장편 만화 미생. 오늘은 미생이라는 TV 드라마로 유명해진 윤태호 작가의 장편 만화 미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정규직이 되고 싶은 주인공 장그래와 언제나 피곤한 오차장, 그리고 뽀글뽀글 김대리의 회사 생활을 통해 우리 삶의 정석에 대해 말하고 있지요. 미생은 만화이지만 한 권의 인생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책에서의 좋은 글귀들을 말씀드릴게요.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온 거다. 턱걸이를 만만히 보고 매달려 보면 알게 돼.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현실에 던져져 보면 알게 돼. 내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업무 요령은 별게 있나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아생 연우설타는 남 공격에 앞서 나부터 살피라는 뜻이다. 오늘의 대국을 다시 복귀하며 수많은 패배를 마주해야 했다. 언제나 그랬다.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나는 나의 행복과 슬픔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상대의 영역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와 마주 서야 한다. 낮은 자세로 다가선다. 아직은 평온한 대립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 발 낮은 자세는 생사가 무상한 바둑판에서 생존이 중요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바둑은 좋아다. 포진의 모든 수는 기존 작전과의 밸런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 다가오는 폭풍을 예민하게 감지하되 욕망은 숨겨야 한다. 생각이 번쩍하는 것은 잡념에 빠졌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생각은 타당하고 마땅한 절대수를 보여준다. 오직 한 길이다. 생각과 경험의 최선. 바둑에선 그것을 정석이라 부른다. 그 연결은 유일한 삶의 길이다. 상대가 터준 길이지만 굴욕감 따위를 느끼지 않고 기꺼이 산다. 바둑은 우선 살아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너의 대답이 너무 빠르면 상대방이 화낼 시간이 부족해서 더 화내는 거야. 실리의 길은 멋은 없지만 확실하고 예측 가능하다. 반대로 세력의 길은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한순간에 지푸라기만 남을 수 있다. 바둑판의 중앙은 하늘처럼 넓다. 동시에 하늘처럼 공허하다.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은 토네이도와 같아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주죠. 하지만 그 중심은 고요하잖아요. 장그래 씨가 한성률 씨의 중심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줄의 시너지는 대단할 거예요. 바둑은 효율의 게임이며 중복이라 불리는 거부살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외길 수순이라면 말을 살찌워선 안 된다. 버려야 한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바둑이 있다. 요수 혹은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큰 승부는 심장 싸움이다. 겁먹은 자가 진다. 현장에 있을 땐 팔에 불나게 뛰는 거고 사무실에 있을 땐 팔에 땀나게 일하는 거다. 사무실은 또 다른 현장입니다. 세상의 고수 중에 초식동물은 없다. 고수는 본능적으로 평등과 평화를 거부한다. 전체를 보는 거야.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작은 패배를 견뎌낼 수 있어. 영국 속담에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응답보다 질문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도피의 철학은 가벼움이다. 짐은 다 버리고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성공하면 신중이 되고 실패하면 소심이 될 뿐이다. 연결은 힘의 원천이다. 연결이 끊어져 혼자가 되면 제 아무리 강한 존재도 무력해진다. 보이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상의 SNS 또는 트윗에서 사람들은 왜 자기를 고백할까? 위로받기 위해, 이해받기 위해 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다. 나 하나쯤 어찌 살아도 사회나 회사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일이 지금의 나야. 연결을 막아 불안을 조성한다. 이익은 싸워 이기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는 먼 산을 보면 된다. 화를 내면 상대의 책략에 걸려든다. 당장 응징하지 않고 가만 놔둔다 해서 상대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는가?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생각하면 상대는 속도를 늦췄을 뿐 아무런 실수도 한 적이 없다. 자벌레가 몸을 움츠리는 것은 장차 몸을 펴기 위함이다. 흙은 얇고 백은 두터우니 초조함을 이겨내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대화한다는 건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속도를 높이는 일이야. 바둑은 볼의 효율을 중시한다. 정해진 바둑판에서 얼마나 적은 수의 돌로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가? 잘 둔 바둑을 보면 그 한 수 한 수 효율적인 어울림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네웨이핑은 그러나 기회를 본다는 명분 아래 승부를 계속 피하고 있다. 승부를 피하는 것과 기다림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기다림과 인내의 승부사 이창호 구단은 이런 말을 했다. 승부는 당일의 기세다. 진일빠 싸움을 두려워하면 고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승부사는 될 수 없다. 잘못을 추궁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잘못이 가려지니까 잘못을 보려면 인간을 치워버려. 그래야 추궁하고 솔직한 답을 얻을 수 있어. 하나의 수는 그 직전의 수가 원인이 된다. 지금 이 수가 왜 놓여졌는지 이해하려면 그 전의 수를 봐야 한다. 상대가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의 수 중에서 무엇이 아팠는지 알아야 한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도 반집으로 바둑을 치게 되면 이 많은 수들이 다 모였나 싶었다. 작은 사활 다툼에서 이겨봤자, 기어이 패싸움을 이겨봤자 결국 치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하지만 반집으로라도 이겨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 반집의 승부가 가능하게 상대의 집에 대항해 살아준 돌들이 고맙고 조금씩이라도 삭감에 들어간 한 수 한 수가 귀하기만 하다. 순간순간의 성실한 최선이 반집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순간을 놓친다는 건 전체를 잃고 패배하는 걸 의미한다. 기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저 자세는 승부의 금기다. 그러나 약할 때는 분노를 접고 화평을 취해야 한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고수는 겁이 많다. 길을 알기 때문이다. 하수는 겁이 없다.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배적인 형식을 넘어서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격식을 깨는 거야. 파격이지. 격식을 깨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어.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정신 맑게 하고 있어요. 취해 있어선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취해 있는 건 위험해요. 애는 쓰는데 자연스럽고 열정적인데 무리가 없다. 어린 친구가 취해 있지 않더라고요. 이미 남들이 자리 차지한 곳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을 흔들어서라도 눈에 띄어야지. 유수구쟁선이란 말이 있다.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듯 혹은 그렇게 나아간다. 라는 뜻이지. 바둑을 수담이라고도 한다. 내가 노는 한 수 한 수는 곧 내 뜻이고 말이 된다. 한 판의 바둑엔 수많은 대화가 있고 갈등이 있다. 이기기 위해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말만 해서는 바둑을 이길 수 없다. 그에게 있어 한 사람이 벗은 한 쌍의 귀를 의미한다. 바둑은 집으로 승부를 가리는데 왜 집 짓기를 졸렬하다 했을까? 집은 어디까지나 좀 더 큰 목표와 전략의 부산물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수승화강 이란 물은 올리고 불은 내려라 라는 뜻이다. 차가움은 올리고 뜨거움은 내려라.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하라는 말이다. 술은 열을 올리거든. 즐겁지 않은 기운으로 술을 마시면 뇌가 울어. 그러다 후회가 쌓이게 되는 거야. 기쁘고 싶을 때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마셔. 술 즐거울 때만 마셔. 새털처럼 가벼운 적에겐 치명타를 가할 수 없다. 하나의 돌이 바둑판 위에서 사라진다. 어찌 보면 고결한 희생타였다. 그러나 생사가 무수히 반복되는 바둑판 위에서 숭고한 죽음이란 없다. 그 죽음은 프로그램이나 전략의 일부일 뿐이며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 사업이라는 말로 감출수록 사업놀이가 되기 십상이지. 장사가 기본 개념이다.
싸우고 싶어요? 싸움은 상대가 강할 때는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다.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산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취 후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게 된다. 기억력이 있다는 것은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 위대함은 있는 데 있다. 하지만 잊을 수 있는 건 이미 상처가 아니다. 결정적인 선택은 왜 기세나 직관, 본능이나 운명 같은 비합리적인 것들의 몫일까? 앞을 보면 가야 할 길이 하염없이 남은 것 같지만 문득 돌아보면 꽤 먼 거리를 걸어왔음에 대견스러울 때가 있다. 그 걸어온 길의 거리가 뿌듯하게 자랑스러울 수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만만치 않은 거리에 좌절할 수도 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후회가 될지 보람이 될지 길의 끝에서나 알게 되겠지. 그저 걸을 뿐이다. 매우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숙명이다. 하루한테 미안한 하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이다. 손 따라둔다. 내 리듬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의 명분을 잊지 않는 것, 일의 상투를 쥐는 것, 봄이다. 두꺼운 옷을 벗으니 이만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나 싶고 가벼워진 몸만큼 기분도 들뜬다. 그래서 봄은 설레나 보다. 결국은 운인가? 바둑도 인생도 결국은 실수의 게임인가? 아생 연우살타 란 자신의 말이 산 다음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뜻이다. 내 목숨이 살아야 다른 일도 도모할 수 있다. 겁내는 건 수치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똑같은 거다.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고통은 선택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지 않은 데서 오는 거라고. 근거 없는 선의는 두려워하는 게 먼저야. 포위된 흙 대마가 살 길을 찾아 몸을 꿈틀거린다. 살기만 하면 이기는 승부다. 삶의 종류는 불문이다. 오직 목숨만 구하면 이긴다. 떨리긴 하지만 이건 오히려 쉬운 승부일지 모른다. 고수는 잡지 않고 이긴다. 살의 바둑은 하수의 몫이다. 휘전한 바둑판에서 삶과 죽음은 동의어나 다름없다. 한쪽의 삶은 다른 한쪽의 죽음과 닿아 있다. 지나고 나면 추억일지라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괴로워진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나는 그동안 회사에 가기 위해 집에 들른 걸까? 월급날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건 회사에 엄청나고 엄청난 성과야. 내가 버는 돈이 들어오는 회사에선 내 몫의 월급 이전에 내 몫의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관심 있다. 바쁜 하루는 피곤하지만 한가한 하루는 괴로운 법이다. 알량한 임원의 글자를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생존뿐. 수만 가지 정석을 배우고 그 다음 다 잊는다. 고정관념은 바둑의 적이다. 그러므로 무릇 고수가 되려는 자는 정석 따위를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바둑은 한 수마다 상황이 변한다. 정석을 외워서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불안하거든 집중해야 한다. 어떠세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 다가오는 글귀들이 많죠? 바둑의 정석이 있듯이 삶에도 정석이 있겠지요. 정석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